미혼인데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연애를 하다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애인이 저와 결혼을 거부해서 아이도 엄마 성으로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 여자친구를 만나 7년 동안 연애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후 아기 엄마에게 연락 와서 계속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도 저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자친구 볼 때 걱정되겠나 안 되겠나? 되죠. 애기 엄마가 기대하는 건 당연하지. 내라도 기대하겠다. 애기 아빠겠다. 돈도 좀 있겠다. 기대지 왜 안 기대? 자기가 애기 엄마와 결혼을 하겠냐? 아니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면 애기 엄마는 그냥 애기 엄마일 뿐이지 여자로서는 자기 관계를 정확하게 딱 끊어줘야 지금 결혼할 사람이 안심을 하지. 양다리 걸치면 안 돼.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 통화를 하는 건 괜찮아. 다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걸 감안해서 나를 만나 달라 이래야지. 안 그러면 그 여자가 아무리 좋아도 포기해야지 뭐. 네. 안 그러면 이제 저 애기 엄마한테 내가 지금 결혼하려는데 네가 자꾸 전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전화를 하지 마라. 애를 통해서 전화를 해라.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던지. 표현은 했는데 계속 이제 아기 아플 때 전화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문자만 보내지 전화하지 말고. 타협을 해야지. 그러면 전화를 하지 말고 문자만 보내라. 그럼 이 부인한테 내가 타협을 해가 문자 보내는 까지는 네가 좀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합의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오해가 되고 둘이가 지금 사이가 좋으니까 괜찮지. 만약 결혼해가 살다 사이가 나빠지면 예. 이게 이제 분쟁의 원인이 돼. 자꾸 오해의 원인이 된다. 예. 외국에서는 이렇게 결혼해가 살다가 이혼하고 딴 여자하고 살아도 저 남편 만나고 애들 만나는 거 그거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잘 안 돼 있어. 자기가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예. 이 결혼할 사람한테 이제 대신에 집에 일찍 들어온다든지 예. 뭐 다른 약속을 해야지. 근데 이 조건이 현재 나다. 나는 이 조건을 내가 뭐 철모를 때 한 행동이라도 이 행동을 책임져야 되겠다. 예. 이 범위 안에서 나는 너가 좋은데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은 나는 이런 조건에 핸디캡이 있다. 이걸 예. 감안해서 그러면 네가 나를 선택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타협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합의를 해야지. 네. 이건 선택의 문제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기도 걱정되고 뭐 지금 만나는 친구도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걱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 자기가 이제 방침을 정하란 말이야. 이거를 적당하게 하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딱 깨놓고 얘기하란 말이야. 예. 딱 깨놓고 전 부인과 이혼을 하고 서로 뜻이 안 맞아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결혼을 하면 돼. 그래서 그 아이는 책임지고 보살필 건 보살피고 그 여자분은 그냥 전에 내가 애인이었지 지금은 애기 엄마일 뿐이지 여자친구는 아니잖아. 예. 그 입장을 딱 분명히 하고 지금 이 새로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분에게는 부인으로서는 이분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괜찮아. 둘 다 조화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 옛날에는 이게 잘 안 됐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이런 핸디캡이 있다. 그래도 나하고 결혼하겠느냐 물어보고 하겠다면 하고 안 하겠다면 포기. 감사합니다. 저는 금방 이야기했던 상대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7년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3개월 지난 후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6년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아이를 위해 몇 번씩 가족과 명절에 오간다는 사실을 1년 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남자친구와 같이 살 마음이 없고 아이 아빠로만 남아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
아이에게 전화 오면 통화하기 꺼리고 불편하고 숨기려고만 합니다. 저는 계속 의심하게 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딸에게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고민되고 아이 엄마와 몰래 연락하고 있을까 의심이 들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하려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런 남자는 버리는 게 좋겠어. 그래, 우유부단한 남자와 같이 살면서 힘들어. 왜 웃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좋아해요? 별로요? 좋아? 좋습니다. 네. 좋으면 이제 이게 나이가 많든지 뭐 재혼을 참 결혼을 한번 했던 경력이 있든지 아기가 있든지 이런 거는 부차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우선시해야 돼.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부차적인 핸디캡까지 있을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게 낫고, 만약에 안 보고 내가 딴 남자 결혼하거나 혼자 산다 하면 이게 너 눈에 밟히고 자꾸 신경이 쓰이겠다 하면 이제 이런 걸 부차적으로 자기가 정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매달리니까 결혼한다 이렇게 결혼하면 안 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지금 정신을 차리고 딱 선택을 해야 돼. 이런 걸 고려하고, 두 번째, 내 요구 조건을 결혼하기 전에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좋다, 딸까지는 용인을 하겠다. 그런데 딸을 핑계로 해가 딴 여자 만나는 것까지는 내가 안 되겠다. 안 그러면 애기 엄마로서 뭐 만나는 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결정이 돼서 자기가 더 이상 잔신경을 안 써야 돼. 그리고 살다가 뭐 딱 결정할 때 살다가 뭐 그 여자하고 뭐 살겠다고 가겠다 그러면 발로 차서 보내버릴 각오를 딱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딱 자기 입장을 먼저 딱 정하고 결혼을 딱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서로가 이거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적어도 솔직하게 얘기해라. 100%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하나 하면 그런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숨기지는 마라. 기본적으로 만나서 만났다, 만나러 가면 간다, 늦으면 늦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 남편이 지금 옛날 부인을 만나러 가는데 신경이 좀 쓰일까 안 쓰일까? 이거 안 쓰인다. 남자는 와 내가 신경 쓰지 마라 이러지만은 신경이 안 쓸라 그래도 쓰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잔신경 쓰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걸 솔직하게 네가 딱 얘기를 해라. 그래가 내가 딱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봐주지만 이 이상은 나는 네가 아무리 좋아도 못하겠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대신에 그 선 안에는 좀 놔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전에 한번 결혼한 게 무슨 큰 죄나 되느냐, 내 이렇게 기죽고 살 수가 없잖아. 내 남자가 기죽고 사는 건 나한테도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자, 사람 좀 이렇게 길을 펴고 살아야지. 그게 무슨 큰 죄나 지은 것처럼 내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길을 좀 살려줘야 돼. 대신에 약속은 딱 하고 지키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1년, 1년, 6개월, 6개월 딱 약속을 해가 한번 하는지 한번 봐. 몇 가지 약속을 딱 해. 오케이, 좋다. 그러면 애 만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정도, 그 이상은 자꾸 애 핑계 대는데, 그러니까 애를 만나고 하루 종일 만나 좋지만 네가 애 핑계 대고 자꾸 빠지는데 내가 신경을 쓰니까 딱 이 시간 정도로 하자. 그러고 전화는 뭐 문자만 해라든지, 전화는 한다면 어디까지만 해라든지, 뭐는 어떻다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해고, 그걸 한 1년쯤 해보고 자기가 잔신경, 남자가 지키는데도 잔신경이 쓰여지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자가 약속을 안 지키는지 둘 다 봐야 돼. 남자가 지키는데도 내가 계속 잔신경이 쓰여진다 해도 포기해야 돼. 왜? 이건 내 결혼 생활 피곤해. 남자 잘못은 아니지만 내 한계가 이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남자가 이게 약속을 잘 안 지켜, 막 핑계를 대고,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좋아. 지금 정리하는 게 좋아. 나중에 살다가 또 이혼하려면 자기 경력에 또 추가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이렇게 딱 원칙을 딱 정해.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가 뭐 애기 하나 있고 부인이 있는 게 그게 죄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인간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지? 우리 아이들 앞으로 애 낳으면 또 뭐 이 가족 밖에 또 언니가 또 있고 이러면 애들이 신경 쓰일 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만들기 싫다 하면 아무리 좋아도 딱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되고, 남자 친구로서만 지나지 결혼 상대자는 스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까지 자기가 나중에 애를 낳아도 그걸 자기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아, 너희 아빠가 젊을 때 그런 일이 있어, 언니가 하나 있다, 이게 현실이다. 애가 뭐 너무 어릴 땐 얘기할 필요 없고 크면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인원회가 딱 결정을 해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딸에게 저희의 관계를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해야지. 네. 당연히 해야지. 그거 얘기 안 하고 숨기고 한다는 건 남자가 비겁한 인간이지. 딱 공개를 해서 너를 서포트하는 건 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고 나는 결혼을 한다. 결혼식에 딸도 딱 초대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자기가 이제 자기 가족들이 그걸 반대하면 초대를 안 하지만은 뭐 초대가 앞에 꽃 들고 가는 소녀로 딱 해서 떳떳하게, 이게 무슨 죄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 친구한테도 내가 결혼하는 사람은 뭐 한번 애기 한 명 있는 남자다, 이렇게 딱 공개하고 지내야, 그럼 많은 친구들이 반대하겠지. 네가 뭐가 잘못 났다고 그런 인간하고 하냐, 이래도 내가 좋아하니까 뭐 어떡하냐. 그렇게 당연히 딸한테 얘기해야 되고 딸이 동의를 얻어야 돼. 이 남자는 너희 엄마 남자 아니야, 이 내 남자야, 너 정신 차려. 네가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지만 이 남자는 내 남자라는 거 너 인정해야 돼. 이거 확실하게 하고 해야지. 그거 안 해놓으면 애가 헷갈린다니까. 저 아버지가 저 엄마 남자인 줄. 그래서 지금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려도 얘기해야 얘기 되고. 못하겠다. 안 그러면 나중에 시끄러워. 못하겠다면 하지 마. 그런 인간하고는 결혼하지 마. 그게 아이를 위하는데도 도움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 남자가 아까 나한테 거짓말 했네, 까먹으니. 그러니까 딱 분명하게 해라. 아까 남자한테도 얘기했죠. 마이크 줘봐. 애기한테 얘기 못하겠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해? 그럼 제가 그냥 애기한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 할래? 결혼할 아직 뭐 날 잡고 한 건 아닌데. 공개를 해야 결혼할지 안 할지 상대가 결정할 거 아니야.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심보가 더럽구만은. 아까 착해 보이더니까 가만 보니. 그건 너무 자기 이기주의 안 돼. 그 애기한테 애기하고 먼저 얘기하고, 예. 아빠는 너희 엄마하고 옛날에 이렇게 지냈는데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그래서 난 널 사랑하지만은 너희 엄마하고 결혼 생활할 거는 아니다. 그래서 아빠는 결혼할 거다. 그러고 다음에 소개를 해서 이분이 아빠가 결혼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도 새엄마를 해라, 뭐 이런 거 안 불러줘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나 아빠의 부인으로서 네가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딱 소개를 하고, 아무리 어려도 얘기를 해야지.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완전히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유부단하게 행동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3년 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으며 아내와 협의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스님 말씀을 들으며 마음 공부를 하여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내가 이혼 전 저에게 못마땅한 것을 아이들에게 너무 심한 말로 윽박지르면서 표현합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내의 목소리만 들으면 숨이 조여옵니다. 급기야 아내가 막내 아들에게 소리 지르며 나가라고 하여 제가 데려와 며칠간 같이 생활하였고, 아들은 며칠 뒤 다시 아내의 있는 집으로 가는 일이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아내와 아이가 잘 지내는 것을 확인하는데 가끔씩 저에게 전화해 아빠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해서 마음이 항상 불편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도 지금은 현재 5학년이고 좀 있으면 이제 사춘기가 다가올 건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두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네.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부인이 지금 부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이가 몇 살이냐고. 아이가 지금 12살입니다. 그럼 성인이에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면 권리를 본인이 행사해요? 보호자가 행사해요? 보호자가 합니다. 그럼 아이가 아빠 집 오겠다, 엄마하고 있겠다 이럴 때 전화할 때 네네. 그 애하고 인원애가 그냥 결정하면 되겠어요? 부인한테 애가 오겠다는데 어떻게 오라 그래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부인이 저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근데- 조금 있으면 사춘기라서. 예. 뭐 사춘기든 뭐든 그건 자기가 애를 키우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럼 두 번째, 부모를 위해서 아이가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있다면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와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 없다면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관여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내 보고 싶다고 애를 데려오고 가고 하는 거는 그 나를 위해서 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 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럼 애가 힘들어하는 게 이 대한민국 애들이 자기 아들만 힘들어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힘들어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아빠가 있는 집에 애들은 힘 안 들어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원래 아이들은 크면서 힘들어하면서 크잖아요. 우리 다 자랄 때 힘들어하면서 안 자랐어요? 자기는 아무 힘 하나도 안 들고 자랐어요? 아닙니다. 그래.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를 자기 마음속에 자꾸 그 전 부인 탓으로 지금 돌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부인이 키우고 있다면 키우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구경하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키우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럼 아이가 자기 집에 와가 있으면 자기하고 아이하고 사이에 앞으로 갈등이 없겠어요? 자기하고 같이 살아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겠어요?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애는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해가 아빠가 뭐 어쨌다, 아빠가 뭐 어쨌다, 아빠가 뭐 어쨌다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럼 부인은 어때요? 애 아빠가 애 괴롭힌다고 생각 안 할까?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애한테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애가 지가 생각해가 유리하면 엄마 쪽 갔다가 저 엄마한테 좀 야단 맞으면 아빠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있다가 또 싫으면 또 엄마한테 갔다가 그럼 애가 이게 어릴 때부터 지 맘대로 놀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 교육상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키우든지 아내가 키우든지 아내가 키우겠다면 간섭을 안 해야 돼요. 애가 아무리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 들어는 줘야 돼요. 충분히 들어준 뒤에 그래 어렵다는 거 이해는 한다. 그래도 지금 엄마가 너를 보살피고 있지 않니? 엄마를 이해해라. 이렇게 말해야지. 너 엄마 성질이 원래 그렇다. 문제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남편 욕하면 그 애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자기가 알고 있잖아. 그죠? 자기도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애들 엄마를 애들 앞에서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건 왜냐하면 예,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 아이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이가 오는 건 자유예요. 근데 반드시 지금은 미성년자인 경우에 성년이 되면 둘이서 결정하면 되고 미성년인 경우는 애가 아빠한테 전화 오면 그러냐
그러면 아빠한테 가고 싶다. 그러면 엄마한테 승낙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안 받았다. 그럼 엄마한테 승낙을 먼저 받아라. 사정을 얘기해라. 엄마가 지금 너 보호자이기 때문에 엄마의 승낙이 있어야 아빠는 도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엄마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해가 승낙을 얻으면 아내가 자기한테 전화해가 아이가 가고 싶어 하니까 당신 며칠 아이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내가 부탁받고 해주는 격이 되잖아요. 근데 애가 자기한테 전화 오고 자기가 가슴이 조여가 자기가 아내한테 전화해가 애가 오고 싶다는데 당신 좀 보내줘. 이러면 자기가 내 을이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고도 늘 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자기가 뭐 못났다고 을로 살아요. 을로. 이제 좀 갑으로 살지. 그러니까 애가 딱 전화 오면 들어주고 아이고 그래 아빠 널 사랑하지만은 엄마가 너를 보살피는 보호자다. 그러니까 결정은 네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야 승낙을 받아라.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가 부탁을 하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하고 통화할 때는 언제든지 당신이 허락을 하면 당신 나한테 부탁을 하면 나는 언제든지 들어주겠다. 당신 싫다면 나는 언제든지 당신 뜻을 따르겠다. 애 뜻을 따르겠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당신 뜻대로 나는 돕는 이 보조 역할을 하겠다. 입장을 이렇게 딱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 아내가 자기 자식을 자기 책임하에 키우게 된다. 그러고 이혼했지만은 전 남편이 애들 아빠가 있는 게 좋다 없는 것보다 이런 관점을 가져요. 애 문제를 갖고 절대로 이혼해도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사춘기고 뭐고 자꾸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애가 이제 엄마한테 학대를 받는 수준이다. 이게 범죄에 해당 만큼 학대를 받는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서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면 안 되고 이제 제3자가 나서야 돼. 그러면 신고를 해가 지금 아이가 학대를 받는 것 같으니까 좀 체크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렇게 좌석을 이래 있다가 점심이 나오잖아요. 그 밥 먹으려는데 앞 사람이 의자를 뒤로 딱 넘겨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밥 먹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그죠?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앞 사람 보고 툭툭 치고 의자 땡기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시비가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 이럴 때도 반드시 수도대에서 불러가. 그 사람 보고 앞 사람 의자 조금 당겨주면 안 되겠냐. 밥 먹는데 불편하다. 이래 말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아동이 약간 학대받는다 하면 자기가 나서가지고 네 왜 애를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감정적인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학대다 싶으면 아동보호소에다 연락해서 아이가 이렇게 좀 학대받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두 사람의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는다. 그걸 명심하시고 아내한테 아이를 맡기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우리 뭐 부부는 끝났지만은 애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협력하자. 이런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더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게임을 너무 한다고 공부 안 하고 게임 한다 그리고 숙제 안 했다 그리고 자꾸 그러면서 좀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른 큰 문제는 없고요. 아니, 너하고 나하고 아이하고 나하고 아니요. 아내하고 부인하고 아이하고. 그 쟤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건 관여하지 말라니까. 예. 근데 사춘기 되다 보면 너무 좀 저도 좀 사고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부인도 걱정이 되고 자식도 걱정이 되고 거기에 또 저희도 애가 자식이 3명입니다.
큰애는 이제 대학교 갔지만 또 다른 우리 둘째가 또 조금 있으니까 서로 다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 걱정을 할 수준이 되면 이혼 안 하고 처음부터 부인하고 잘 맞추지 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쓸데없는 지금 딱 끊어야 돼. 이미 지나간 일이고 네네. 아내가 돌보면 아내가 돌본다.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준다. 그 외에는 신경을 딱 꺼야 돼. 그래야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꾸 뒤에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내 말을 지 엄마 말을 더 안 들어. 아빠라는 백을 이용해가. 그래서 딱 애들 앞에서 좀 그런 문제에서는 딱 누가 주인이고 누가 책임자고 부책임자라는 걸 분명히 안 하면 안 돼요. 왜 부부가 한 식당이나 가게 운영하면 왜 싸우는데? 둘 중에 사장을 한 명 정하고 한 명은 종업원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사장한단 말이에요. 둘 다 사장. 집에서는 부부지만은 직장 딱 가면 누가 사장이고 누가 아니고 이렇게 딱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도 힘드는 거예요. 사장이 2명이라가. 이러면 이제 아이들은 교육이 나빠져요. 딱 아내가 애들을 키우면 정권을 아내한테 주고 아내가 요청하는 것만 내가 도와준다. 관점을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 그 외에는 뭐 걱정을 해봐야 내만 걱정거리 되고 실제로 애들한테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관점을 그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편하고 항상 아내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게. 뭐든지. 그러나 네가 책임자고 나는 돕는 이다. 관점을 이렇게 딱 정해줘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스님 말씀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혼자 사는 게 외로우면 그 애들 신경 쓰고 전 부인 신경 쓰지 말고 네. 자기 살 딴 여자 사귀어가지고 거기 정성을 쏟아요. 그래서 저기서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지. 거기 자꾸 쳐다보고 네네네. 있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일이 너무- 복잡해져. 네, 저 너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엄마의 예민한 성격을 닮아가는 모습, 꼭 저와 같은 모습이 보일 때 힘듭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나면 후회와 함께 미안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인내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됩니다. 아까 스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자식이 엄마를 닮는 건 당연한 거요. 애들 보는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특징은 따라 배우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10,000번 가르쳐도 안 되고 그냥 자기 눈에 보고 귀에 듣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 말 따라해서 일본 사람이 되고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말 따라해서 한국 사람이 되고 경상도에서 살면 사투리 따라해서 사투리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매운 거 먹으면 그거 따라 먹어서 어때요? 매운 거 좋아하고 음식이 짠 집에서 자라면 그거 따라 배워서 짠 거 좋아하고 엄마 아빠 성질 잘 내면 따라 배워서 나중에 성질 잘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이고 나 때문에 애가 저리 됐구나 나를 따라 배워서 저리 됐구나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참여를 해야 돼 아이한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참여해야 된다 아이고 내가 성질을 많이 냈구나 아이고 내가 성질이 급하구나 내가 잔소리가 많구나. 내가 화를 잘 내구나.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울로 삼아라 이 얘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저렇게 됐다는 거 후회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차리고 뉘우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떠냐. 첫째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두 번째 아이도 바뀌는데 이런 거 따라 배울 때보다 이 좋은 점 따라 배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애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애가 나쁜 건 빨리 따라 배우고 좋은 건 늦게 따라 배우고 이래서 생긴 게 아니고 어릴 때는 빨리 따라 배우고 나이가 점점 들면 따라 배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릴 때는 공부가 쉽고 나이 들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회할 일이다. 후회할 일도 아니고 인내할 일도 아니고 아이를 보면서 나를 알고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해 나간다. 그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풀어진다. 딸 둘을 둔 아빠고 남편입니다. 큰딸이 중3입니다. 지금은 대학이 중요하다고 대부분 학부모들이 대학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 졸업장이 큰 도움이 안 되고 창의력 있는 사람이 인재라고 합니다. 학문에 큰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가 가니까 가는 그런 대학이라면 굳이 가정경제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무리하게 아이들에게 지식만 채워넣는 지금의 학교 교육에도 그다지 동의하지는 않지만 학교도 사회니까 친구들 사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연습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마음으로 다녔으면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이는 시간과 돈을 워킹홀리데이나 세계여행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학은 정말 아이들에게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나도 대학 안 가고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근데 나보고 그걸 물으면 어떡해. 아까도 어떤 분이 창원에서 강의하는데 스님 결혼은 꼭 해야 하나요? 그러더라. 혼자 사는 사람한테 꼭 결혼해야 됩니까? 이러면 뭐라 그럴까? 꼭 결혼해야 되면 내가 하지 왜 혼자 살겠어? 근데 고등학교 다니다 관둔 나한테 대학은 꼭 가야 합니까? 이런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 딸아이가 대학 가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라 하고 그냥 격려를 해주면 돼요. 근데 돈 하면 돈 없다 이러면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줄 수도 있고 돈이 있어도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하기 때문에 어때요? 못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20살까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거는 내가 돈 아깝다고 안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부모의 책임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20살이 넘으면 책임은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내가 동의 안 하면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스님 저 학자금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스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죠? 내가 보고 전망이 있어 보이면 도와주고 전망이 없어 보이면 어때요? 나는 관계없다.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자기도 이제 자기 딸이었지만 커서 성인이 됐어요. 20살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20살 이후의 문제는 이제 합의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자기가 도와주든지 나는 동의 안 하니까 안 도와주든지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워킹 홀리데이라 뭘 해라 그거 간섭이에요. 그런 간섭도 하지 말아요. 안 도와주면 되지 뭘 간섭을 해. 그럼 자기가 이제 제안하면 되지. 아빠가 원하는 거 이런 건데 이런 걸 하면 내가 조금 지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인이 이제 거기에 반대해. 그러면 이 가정 문제에 있어서 절반의 권한이 부인한테 있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돼. 그럼 가정 불화가 생겨. 부인하고 합의를 해야 돼. 부인을 설득해서. 그래서 부인이 동의를 하면 안 도와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원 안 해줘도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그러나 부인은 애를 대학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지원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는 안 해야 된다. 부인은 해야 된다. 하면 둘이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혼을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혼까지 해가면서 하겠냐? 이건 자기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부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 문제는 아니고 부인 문제일 것 같아요. 아이는 안 해줘도 아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가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주위에서 다 부모가 해주는 것이기에 전체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안 해주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있는 것 같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다 자기가 융자네가 자기가 다니지 특별한 부유한 사람들만 지원해 주지 대부분 다 자기가 해요. 그 자기가 이제 정 원하면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지 뭐 지원은 안 해주는 건 상관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로 스님 말씀 듣고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7살, 9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학교를 보내보니까 학교 교육은 30년 전 제가 배울 때랑 별 차이가 없이 아이의 개성과 창의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살면서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경제나 법이나 인생 교육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중고등학교생들의 삶도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아침부터 예. 저녁까지 작은 의자에 앉아서 체육은 일주일에 1-2시간 뿐이고 획일적인 일방적인 암기식 교육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하는 뜻도 없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침에 늦잠도 좀 자게 해주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주입식 교육이 이게 미래별 비전이 없다. 이것도 맞고요. 근데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후진, 문명이 좀 후진이었고 서양은 선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양을 따라 배우기를 한 게 지난 100년의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모방 교육이다. 뭘 뺏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뺏기는 거. 그러니까 뺏기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암기가 제일 중요한 거. 머리가 좋은 게 중요해. 암기력. 뭘 잘 외워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냥 태어나서 시골에서 그냥 가서 일하는 것보다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면 어때요? 노동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더 비중이 높은 게 둘 다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비중이 더 높은 거를 문과라 그러고 기술이 더 비중이 높은 걸 뭐란다? 이과다. 이렇게 해서 지식과 기술이 지금 우리가 배워왔고 그걸 배워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촌에 나와가지고 옛날 같으면 농사 지어야 될 사람이 지식과 기술을 배워가 다 지금 교장 선생님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 교육이 효과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 왔다? 선진국 수준에 와버렸어. 따라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모방 교육이 이제 한계점에 왔고 두 번째 지식과 기술이 이제 별로 중요 안 해져 버렸어. 기술은 이미 전부 자동화로 다 가버렸고 지식은 검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20년씩 외울 필요가 하등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변호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법률에 대한 모든 판결을 인공지능이 다 학습을 하면 어때요? 마치 바둑을 학습해가 바둑을 절다 주듯이 거기 딱 넣으면 그게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병원 진단도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물으면 인공지능이 그 지금까지의 그 진단 결과를 학습을 시키면 거기서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운전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지도 가지고 뭐 운전할 때 늘 지도 봤는데 요즘 지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저는 지도를 잘 본다고 지도법사인데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가. 요즘은 운전하시는 분이 내 말 안 듣고 그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여자 말만 들어요. 내가 이래 가자 그래도 안 들어. 그냥 그 여자 말만 듣고 안 들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고 효과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교육의 효용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로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고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이 창의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창의력을 키울 때는 OX 맞고 틀리고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맞고 틀렸다고 접근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교육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선생님도 학부형도 다 무슨 교육만 받아봤다? 이 모방교육만 받아봤기 때문에 창조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창조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시도를 하면 100%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없애버려요. 근데 실패하면 뭐가 잘못됐지 해가지고 100개가 실패하면 반성을 해가 10개를 개선해가 또 해보고 또 실패하고 또 10개를 개선하고 또 실패하고 또 10개를 개선해가 한 10년간 10번 실패가 창조적인 이제 새로운 안을 하나 내야 되는 거예요. 창조랑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정부처럼 창조 경제라고 해가 창조를 채찍을 쥐고 빨리 창조 안 해? 빨리빨리 해! 그거는 모방은 그러면 효과가 나는데 창조는 그렇게가 창조가 안 됩니다. 창조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비판한 건 다 나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집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는데 자기가 창조적이냐 이 문제. 자기가 학교 선생님보다 창조적이냐, 자기가 교육공무원보다 창조적이냐, 자기가 애를 데리고 있다고 애를 창조적이 되겠느냐. 오히려 아이의 인간관계 가서 친구를 사귀고 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박탈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학교라는 것은 가서 배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 가서 친구하고 어울려서 노는 뭐를 배운다?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식은 이게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애하고 어른의 보호와 피보호 관계지 친구가 돼야 이게 수평적인 인간관계, 민주주의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데려 있으면 전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 한 가지만을 위해서도 뭘 보내야 된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창조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아까 생태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면 뭐 그거 보내는 건 괜찮지만은 자기가 집에서 한다. 그 내가 볼 때는 학교 보내는 것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안도 안 주고 내가 대안은 못 줘도 자기가 집에서 키우면 실패한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링도 같이 이렇게 만나는 뭐라고? 홈스쿨링 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신데 같이 만남을 그럼 학교에 보내고 와서 오후에 집에서 학교에 갔다 온 애를 일반 학부형처럼 숙제해라 뭐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만 갔다 오고 나머지는 자기가 데리고 놀든지 뭐 홈스쿨링을 학원을 해서 하든지.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 직업 때문에 애를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아이를 진짜 걱정하면 학원을 그만둬야지.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넓히는 건 학교 가서 하고 학교 교육에 뭐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집에까지 와서 연장하는 건 자기가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럼 집에서는 놀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학교만 잘 가면 되지. 그 다음에 뭐 성적은 엄마는 말 안 하겠다. 성적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하지 마라. 그러나 그 정도의 상식은 알아야 되나 안 알아야 되나? 알아야 된다. 이건 가르쳐야 돼. 학교 교육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거를 억지로 함으로 해서 그냥 애가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지 그걸 배워가 시험 치고는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시험 치고는 쓰레기통에 넣어버려가 여기 대학 졸업했는데 내가 물어보면 중학교 수준도 안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수학부터 시작해 다 물어볼까? 안 돼요. 난 고등학교 다니다 관뒀는데 나보다도 물어보면 훨씬 모릅니다. 근데 나는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내가 좋아하거나 필요해서 공부한 거고 여러분들은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다 좀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지금 남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건 필요해요. 검색을 하려고 해도 검색을 하면 거기 단어라든지 거기 기본 상식이 좀 있어야 검색에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건 고등학교 교과과정까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용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내용은 다 필요한데 그거를 시험 치기 위해서 억지 공부시키는 걸 반대하는 거지. 교과과정의 내용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정도 알아야 전 세계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려면 알지.
기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지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지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무식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겠다. 그거는 자기가 보면 조금 내가 보기엔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 학교는 보내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건 생각을 좀 버리는 게 좋겠다. 학교 갈 필요가 없다. 학교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예 학교 보내놓으면 엄마가 말 안 해도 공부 안 해. 근데 엄마가 또 필요 없다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엄마가 그게 해야 된다 하고 강요는 안 하는 것만 해도 훌륭한 엄마야. 학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대학 3학년 된 딸이 있는데 아빠의 존재를 뭐 조폐공사에 돈 찍어내는 기계로 아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학비와 용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송금해주면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결론은 딸이 문제다 이거 아니에요. 돈만 받고 고마워하지도 안 하고. 근데 그건 지금 딸이 자기를 돈주로 여기는 거는 딸에게 있어서는 진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딸의 인상 속에서 아버지의 인상은 돈 쓰는 사람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밥도 주고 옷도 입히고 같이 지내는데 아버지는 안 보이잖아. 그러다가 괜히 미안하니까 뭐 사줄고 가끔 만나가 필요한 거 말해라 사줄게. 어릴 때부터 돈 필요하나?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잖아. 지금까지. 자기가 딸에게 역할을 할 때 자기가 먼저 애한테 애하고 1시간 놀아준다든지 애하고 무슨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없고 항상 그건 엄마가 하고 자기는 뭐 조금 미안하면 뭐 필요해? 뭐 사줄까? 이렇게 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의식세계에 딱 인상된 거는 사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관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아니지, 계속 주면 되지. 주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장난감 사줄까? 이러고 장난감을 사줬는데 딸 보고 고마워해라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그게 자기 딸은 어린 시절 2-3살부터 시작이야. 지금까지 늘 맺어온 관계니까. 이름은 아버지라고 붙었지만 무의식 세계에서는 필요할 때 뭘 주는 사람 이렇게 인상이 딱 집혀있다. 대부분 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래 자기는 행동을 그래 놓고는 아빠로서의 어떤 사랑을 이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애하고 밥을 해가 애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애하고 무슨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지 무슨 애하고 산에 다닌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딸의 머릿속에 아빠는 같이 놀아주는 사람, 아빠는 밥 주는 사람 이런 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자기는 그냥 오직 뭐 사주거나 돈 주는 것밖에 더 있나? 같이 놀아주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별로 뭐 내가 놀고 싶어서 놀았겠지. 애가 놀고 싶다 할 때 놀아준 게 아니고. 딸이 놀고 싶어 할 때 같이 하고 싶어 했을 때 그런 거 같이 그런데 했었고요. 뭐 결과가 이런 거 보니 아니야. 스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돈 달라면 돈만 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지. 이제 그걸 알아가 다른 문제가 없다 이 말.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없어. 다른 자기 돈 빼놓고는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미 다른 남자는 자기 말고 지 또래 남자가 필요하지. 자기가 왜 필요하겠어? 딸이 돈 빼놓고. 그거는 딸이 잘못해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딱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전화는 필요할 때 하라고 걸기로 전화 자체가 필요할 때 하도록 전화가 생긴 거 아니가? 필요 없을 때 거는 거가?
자기 돈이 필요하면 돈이 걸고 아는 게 필요하면 아는 거. 전화 자체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건 꼭 지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 전화 자체가 필요할 때 거는 건데. 예, 그러니까 잘 지금 이 알겠습니다. 순간부터 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관계를 계속 맺을 거냐 그건 자기가 결정해야 돼. 지금 애가 20살 넘었다. 그럼 애하고 내가 이런 관계를 계속 맺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일체 안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내달라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아시겠어요? 문자를 한 10번쯤 보내다. 그래 답이 없어. 그럼 애가 답답해가 찾아오면 무릎 꿇고 절하면 조금 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이제 어떻게 맺을 거냐. 그러니까 딸을 야단쳐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잔소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누구 돈이다?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쓸 권리가 있나 없나? 있어. 주고 안 주고 그건 내 자유요. 안 주면 내가 막 속이 막 쓰리고 막 불쌍하고 이러면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딸을 위해서 줘야 되나 내 속이 쓰려가 줘야 돼? 그래. 그럼 자기도 속이 쓰려가 줘놓고는 딸을 위해서 줬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떡하겠냐? 내가 평생 애한테 울로 살 필요가 뭐 있어? 나도 내 돈 갖고 갑으로 살자. 이러면 오늘부터 갑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관계를 맺을래? 관계를 개선을 할래? 개선을 해야죠. 그래. 개선하는데 그 개선이 딸이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는 건 아니다. 예, 무슨 알겠습니다. 말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딸을 나무래지도 말고 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내 딸 나쁘다고 하면 누구 손해다? 내 손해지. 20살 넘었으니까 니하고 나하고는 이제 성인과 성인으로 보호자 피보호자가 아니라 성인과 성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끝내든지 대기 와서 빌면 조금 주든지 돈 있는데 내 돈 내 맘대로 쓰지 왜 그래? 여러분들이 돈 갖고 법무선생님한테 주든지 교회 주든지 저리 주든지 그 중 눈치 볼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 내 돈 내 쓰는데 뭐. 말씀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딸과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무릎 꿇고 와서 빌을 때 줘야 될지 아직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는 3살 됐을 때도 어린이집 이런 데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주면서 또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머리도 기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개성이 조금 뚜렷한 것 같거든요. 아이 머리 기르는 거 그리고 습관이 잡히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화내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는데 저의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을 그어줄 땐 그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외동아이기 때문에 또 저 나름대로 얘가 어울려서 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가르쳐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그런 우유부단 성격에서 이렇게 맺고 끊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 되고요. 혼을 내줄 때 내줘야 되는데 뭘 갖고 혼을 내는지를 봐야지. 저는 한겨울인데도 반팔을 입고 나가서 이제 놀고 싶어하고 근데 그걸 왜 혼을 내야 돼? 또 운동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이제 축구하고 배드민턴 치고 그러거든요, 스님.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마음 한켠으로는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켜보기는 되는데 그게 바른 건지 제가 얘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예. 아예 운동 선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려서 운동을 좋아하되 선수 될 정도는 아닌 케이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학교 성적은 좀 한 중간밖에 못 하더라도 또는 그 이하가 되더라도 예. 또 건강한 육신을 갖고 왔더니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또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공부는 잘하는데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놀고 싶은 것은 아이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자기 아이가 3살 때도 뭐 어디 예. 보내달라. 보통 가라면 안 가는 게 예. 보통인데 보내달라 하는 그 특징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어요. 그러나 네. 10명 정도, 10명에서 9명 정도는 노는 게 공부보다 더 좋아요. 예. 우리 다 노는 게 공부보다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네. 애들이 논다고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이의 특징이에요. 예. 다만 노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요 아이 때는 일정하게 뭔가 학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노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노는 건 놀려고 하고 있고 노는 걸 좋아하는 거는 인정을 하되 그러나 그것만 하는 거는 조금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은 괜찮지 미래를 생각해서 문제니까 조금 학습에도 신경을 쓰도록 아이와 대화를 하거나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네.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단칠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쁜 행동이 아니니까. 네. 야단치는 건 4가지.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거, 그 다음에 성추행하나 성폭행하는 거, 거짓말하거나 욕설하는 거. 그러니까 남을 해치거나 남을 손해 끼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속이는 거. 이렇게 네. 온갖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잘못된 행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어려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첫째,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고, 두 번째, 남에게 피해를 주면 세상에서의 모든 윤리와 법령이 이거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이 버릇이 안 고쳐지면 사회에서 범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아이에게도 큰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폭력하는 건 뭐예요? 딱히 4가지 아니에요. 첫째 뭐 한다? 남의 때리고 물건 뺏고 예. 그 다음에 성추행하고 예. 그 다음에 욕설하거나 거짓말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 아이들이 뭐 딴 게 뭐가 있어요? 인간 세상도 살펴보면 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딱 바로 잡아주는 걸 제외하고는 네. 아이를 야단치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한다. 이건 남에게 피해를 준 거는 아니잖아. 그죠? 네. 다만 이 아이 자기가 자기 손해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대화를 해서 깨우쳐 줘야 돼요. 예. 네 놀고 싶은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좋지만 미래에 너에게 이건 큰 손실이 온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된다. 또 엄마도 옛날에 공부하기 싫어가 공부를 좀 안 했더니 학교를 이렇게밖에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소홀한 것이 조금 후회가 된단다. 이렇게 자기 경험도 얘기하고 아빠도 경험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네. 깨우쳐주는 거는 대화거든요. 예. 윽박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지금 그 운동에만 치중해 있던 거를 한 10%라도 학습적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봐야 되겠지. 아이가 근데 하나의 또 좋아하는 점은 쓰레기를 많이 주워오거든요. 상자를요. 그래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창의성이 있어서 근데 집이 지저분해지니까 자기 방이 그래서 이거를 얘를 접목시켜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스님 말씀대로요. 근데 그걸 연구를 예. 해보면서 애하고 대화를 해보면 돼. 예. 요건 참 좋은데 이 방이 너무 지저분하지 예. 않니? 이렇게 얘기해보고 엄마가 보기에는 약간 도에 지나치는 것 같은데 어때? 이러면 네. 엄마 괜찮아. 나는 이래도 이게 지금 작업하는 게 더 좋아 하면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 야, 너 근데 이건 조금 도에 지나치다. 너 이렇게 지저분하면 나중에 너 크면 어떤 여자도 이렇게 지저분한 남자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하더라도 이건 좀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된다. 그 거기 잘 안 고쳐주면 일본 여행을 데려가야 돼요. 일본 여행에 가서 보면 일본은 이렇게 건축 공사하는데 무슨 뭐 조그마한 식당 같은데 이런 데 가봐도 어때요? 깔끔하게 의자 조그만 걸 갖고도 줄 탁 세워가 놔놓고 깔끔하게 해놓고 이러잖아요. 네.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견학을 시켜서 느낄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건축 공사장 보여주고 일본의 건축 공사장 보여줬을 때 같은 공사를 하고 항상 끝날 때 어느 정도 자재도 마무리를 좀 해놓고 덮어놓고 이렇게 가는데 한국 사람은 벌려놓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건 나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칭찬해 주되 그러나 이런 거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고 그걸 또 그래도 뭐 그 정도 놔둬도 되겠다면 놔도 돼. 지나치다 싶으면 개선책을 이제 견학을 시켜서 본인이 자각하도록 해주는 게 좋지. 무슨 억압을 해가 고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빠는 이제 성격이 완고하니까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종 아빠랑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고. 애하고. 예, 그래서 애하고 트러블이 생길 때 이제 애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애 편을 들면 안 돼요. 예, 애 보는 앞에서는 애 편을 드는 거는 당장 애한테 나쁜 영향을 줘요. 예, 왜냐하면 애가 어른하고 아빠하고 정상적인 이 인간관계,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인간관계도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엄마가 늘 도와주면 이 아이가 예.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늘 누가 도와주는 어디든지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어디 가서 의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지금은 엄마지만은 이제 엄마 없으면 누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좋지는 않아요. 절대로 아빠 있는 데서는 애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데는 관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하고 지켜보든지 내가 간섭하고 싶은 게 마음에서 막 남편 막 말리고 싶은 마음이 네. 들면 조용히 문 닫고 밖에 나가가 어디 가서 쇼핑센터나 가가 있거나 커피숍에 가가 있다가 한 2시간쯤 있다가 들어와서 사태가 끝난 뒤에 들어와야 돼요. 절대로 거기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나중에 흠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애한테 절대로 아빠 욕하면 안 되고 굳이 관여한다면 애를 나무래는 게 좋고 네. 오히려. 그리고 나중에라도 아이고 아빠가 성질이 그러니까 네가 참으라 이런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말은 아빠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빠 보고 조만 애니까 당신 참으세요 이 말은 되지만 애 보고 아빠가 성질이 그러니까 네가 참아라 이거는 결국 아빠는 나쁜 놈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네가 아빠보다 더 어른되라 이 말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좋은 말 아니야. 근데 우린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해서 아빠 권위를 떨어뜨리거든요. 잘한다고 하는데 아빠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거. 예. 그게 아이 성장에 나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아빠에 대해서 좀 존중해 줘야 돼요. 예. 술 먹고 이렇게 와가면 주정을 해서 애들이 불평을 해도 나부터 우선 아빠가 술 먹고 뭐 애들이 있으면 등 두드려주고 아이고 여보 해가 이게 소란이 안 되도록 내가 네. 참고 어떻게든 등 두드려서 해주고 또 그게 애들이 알아서 애들이 불평을 하더라도 얘들아 아빠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니까 너희들 다 공부시키려고 이런 걸 한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내 남편을 위해서 이런 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스님 머리를 안 자르는 거는 애가 특이한 건 아니겠죠. 남자아이인데 머리를 좀 뭐 머리를 안 자르고 그런 것만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예. 근데 애하고 대화를 해보면 되죠. 예.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이제 나중에 아이 모르는데 나중에 예. 여성스러운 어떤 행동에서 머리를 안 자르는 그거는 건지 그건 아니고 예. 그러면 그건 지켜보고 애하고 권유를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고집한다면 그 머리 안 자르는 게 무슨 특별히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예. 막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예. 일일이 간섭하는 것도 우리 대부분 다 간섭을 하다가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엄마는 팽개쳐도 안 되고 엄마는 간섭해도 안 되고 항상 아이를 살피면서 아이에게 아이를 중심에 놓고 내가 노력을 해야지 자꾸 내한테 맞게끔 애를 두드려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아이 비 맞추면 안 돼요. 예. 엄마가 아이를 눈치 보고 비 맞추고 이래도 안 돼요. 엄마는 항상 아이에게 신이기 때문에 어젓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저희 딸이 이제 21살이 됐고요. 20살 말에
본인이 알아서 집을 나갔거든요. 네. 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알아서 독립 잘 했는데 제가 뭘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를 걔를 위해서 해주면 좀 더 좋을까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우리가 나무에 거름을 줄 때 나무 밑에다 탁 줘요.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져 주지. 네.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뭘 좀 해주고 싶어. 애는 지가 지 알아서 잘 산다 하는데 네. 가서 뭘 주는 거는 나무 뿌리에다 탁 갖다 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애한테 거름이 되게 좀 뭘 하겠다 하면 보시를 좀 해요. 아, 이 우리 법당에 뭐 법당에 하든지 뭐 과원에 하든지 네, 그건 네. 자유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났는데도 치료를 못 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든지 뭐 아까처럼 뭐 굶어 죽는다든지 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으로 이게 딸의 몫이다. 딸에게 걸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조용히 자기가 보시를 하면.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스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고 안 맞는 건 없어 세상에. 네. 딸 줘도 되는데 그럼 네. 부작용이 좀 생기지. 그러니까 저도 걔한테 그냥 마구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의할 게 있어. 어떤 딸한테 직접 준다 그러면 네. 1,000만 원 줄 거를 네. 걸음 준다 하니까 500만 원을 반을 줄여가지고 네. 준다 이러면 안 돼. 아. 딸한테 직접 주면 1,000만 원을 줄 거를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준다니까 1,000만 원은 딸 몫이고 다른 건 내가 내 좋은 마음으로 내가 너무 딸만 생각하구나 이래가 네. 좋은 마음으로 그 딱 플러스 1배 해가 2배로 딱 내는 거야. 아. 그럼 천에다가 자긴 좀 깎을 것 같아 내가 딸 몫이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딱 심보를 보니 알겠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